자, 앞에 읽어보서 방금 전에 한 내용이다. 제일 기초부터 보자. 정의의 원칙 제일 처음에 그 하단에 보면 페이지 번호가 인쇄가 돼 있을 거예요. 1로 돼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부터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내가 읽을 했어. 요 7단원에서는 일리스토텔레스를 읽지. 왜 일리스토텔레스입니까? 1. 관적 정의와 특 수적 정의로 둘로 나눴으니까. 이거를 다 예전에 하긴 했는데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 까먹어서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일반적 정의는 뭐 어떤 게 준법 정식 보고 잘하는데 법을 잘 지키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정의로운 거야. 그래서 일반적 정의는 혹은 보편적 정의라고 하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의로움이야. 특수적 정의는 개별적 정의라고 하고 구체적인 특정 상황에 어떤 게 정의로운가를 보는 거지. 세 가지 뭐 있었습니까? 분배, 교였다. 분배, 교.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몫을 각자의 재능 능력에 따라 재화를 뭐 분배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주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능력을 많이 있는 사람들 많이 보상할 거고, 똑같은 업적을 입은 사람들 똑같이 보상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다 그래요. 기하학적 비례. 교환적 정의는 교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거고, 가치 교환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 0이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뭐 해줘야 된다고? 교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해만큼 배상하게 하고 이익만큼 보상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합이 0이 다시 되면 돼요. 됐지? 그래서 여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개념이었다. 그래서 얘네 둘이는 뭐니? 합을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요 내용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저기 어디로 가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정의가 나와가지고 7페이지에 보성법부터 보면 보성법.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페이지로 갑시다. 여러 프린트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페이지가 엉망진창인데. 여기 제일 밑에 있는 7페이지 보이니? 보성법.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분류 보이니? 중간에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있는데 첫 번째 거 업적에 비례하여 명예 보수 중에 사회적 재화가 분배되는 거 뭐라고 되어 있니? 여기는 일반적 여기 분배적 정의겠죠. 분배적 정의를 따를 거고 무슨 비례?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할 겁니다. 그 밑에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보상해주고 이익을 주면 그만큼 돌려받아야 된다. 이건 교환적 정의일 거고 교정적 정의겠지. 손해만큼 보상하고 이익만큼 보상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 교정적 정의는, 교환적 정의는 오늘날에는 뭐 화폐 이런 거 발달해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 정도 그냥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어요. 뒤에 문제만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열어달라고. 잠깐만. 다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가 나올 거고 뒤에 아리스토텔레스 문제가 있죠. 8페이지에 보면은 보성 기출해가지고 1번 문제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 정의의 의미 기억 1번 봅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람들로 옳은 일을 하게 하고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 이겠죠. 옳은 거니까 뭐 맞을 거고요. 정의로운 거. 니은 공동선의 덕을 장려하는 사회교육을 지키는 거예요. 일반적 정의지. 이번에 니은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려는 포괄적인 덕 맞겠죠. 이거는 포괄적인 덕 맞을 거고. 디귿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가 있다. 이거는 특수적 정의겠죠. 디귿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교정적 정의는 그런데 분배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면 안 될 거 아니야?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 이게 교정적 정의겠네. 리을은 교환적 정의일 거고요. 분배가 리을은 분배적 정의일 거고요. 리을은 4번에 리을은 당사자의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하여 올바른 것이다. 4번이 맞죠. 5번 리음은 이득과 손실 중에 중용 상태를 회복하려는 것, 또 이제 가운데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프린트 줄게요.
하고 쭉 넘어간다. 일단 플라톤이랑 이런 거 오상고는 다 안 들어가거든요. 교정 전부도 안 들어가고 일단 바로 롤스 노직으로 넘어갑니다. 저기 내 프린트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정의관에서 3페이지로 만든 3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나와있죠.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이거는 핵심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국가가 봅니다. 국가가. 이거는 내가 좀 빠뜨려가지고 수업 시간에 지금 추가했는데 자유주의는 가치 중립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국가의 역할. 그러니까 국가가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하다라고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지 않아. 근데 공동체주의에서는 그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치 판단을 내려주고 이쪽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입니다. 국가라는 거는. 그리고 연고적 존재다, 개별적 존재다, 뭐 이런 거. 자유주의에서는 독립적 개별적 존재고, 그다음에 공동체주의에서는 연고적 서사적 존재고 이런 게 키워드로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 연고주의로 흐를 수 있다. 개인선이 무시되면 그런 거고,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선이 무시될 경우 이기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롤스 노직 정의 원칙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라서. 하고 뒤로 넘어가고 56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4페이지요, 4페이지. 롤스가 무죄의 베일을 쓰는 상태인데, 이 무죄의 베일은 어떤 상황이랬습니까? 원초적 입장에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신의 가치관은 알지만 재능, 지위 등은 모른다. 가치관도 몰라야 돼요. 그지? 가치관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르는 상태. 이게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인데, 근데 무지의 베일을 쓴 개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은 맞니? 아무것도 모르진 않아. 뭐는 알고 있습니까? 심리학 심리학이나 경제학에 대한 일반 지식은 알고 있어야 뭐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복지제도를 시행하자 뭐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다 맞습니까? 네.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해요.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은 맞습니까? 네.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맞아. 이 정의의 원칙 결과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게 무슨 단어로 나오냐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증진한다라고 나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게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겁니다. 같은 말로 쓰여요. 롤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최소 수혜자를 제외한 사회적 강자들이죠. 사회적 강자들은 타고난 환경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재능 때문에 그 사회 구조 자체로부터 이미 이득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누구 이득만 올라가면 되냐? 최소 수혜자 이득만 올라가면 돼. 그래서 최소 수혜자의 이득이 올라간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된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사회 협동체의 원리라는 단어로도 나옵니다. 같은 말이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개인으로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으로 봅니다. 괜찮죠?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지. 얘가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고가 내 이득과 관계되지 않으면 나는 신경 쓰지 않는 개인이야. 하지만 서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 개인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 정도까지 기억해 둡니다. 생륜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하다. 상호 무관심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롤스는 키워드가 역사적이었어, 비역사적이었어? 롤스는 여기는 비역사적이다. 왜냐면 뇌내 망상이잖아. 가설적 상황이잖아. 그치? 원초적 입장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근데 노직은 키워드가 역사적이야, 비역사적이야? 노직은 역사적으로 나와요, 키워드가. 왜냐면은 소유권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노동력이 들어가서 이제 동의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하는 이 역사적 과정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나옵니다. 괜찮지? 두 개 비교해놓고, 그다음에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 맞아요? 네. 맞지? 여기는 자유주의, 여기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였다. 그래서 1원칙은 자유원칙, 2원칙은 평등원칙. 그래서 자유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라고 나올 거고,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라는 단어로 나와요. 오직 자유만이 최고의 가치였지. 소유권 침해하는 어떤 것도 안 됐잖아. 되죠? 그리고 롤스 노직 공통점으로 소유 권리는, 재산권은, 자유는 침해할 수는 있어요? 침해 안 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침해 권리죠. 불가침해 권리. 뭐는 할 수 있다? 제한은 할 수 있어요. 요거 두 개 구분합니다. 6단원 시험 범위 거기서 들어가잖아. 6단원 들어갈 때도 똑같아요. 기본권이나 기본권 국가에서 제한할 수 있지. 침해할 수는 있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 제한은 가능하거든. 침해는 안 돼요. 여기도 자유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제한할 수는 있어요. 용어를 구분하십시오. 괜찮죠? 롤스 노즈 공통점. 그리고 뒤에 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이 원칙이 이 원칙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우선성의 원칙을 따른다 그랬죠.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여기에 멘트를 기억해라. 직책 불평등을 위반하는 직책지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발선을 맞춰주는 개념에서 능력이 똑같으면 유사한 성공의 전망이 보장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 아래쪽 차등의 원칙에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때만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기초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조금 심한 내용인데 통합사회 국가관장을 벗어납니다만 재능에 대해서 입장이 어때? 롤스랑 로직이 재능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죠. 롤스는 재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연적 요소이기 때문에 너는 뭐가 없어? 도덕적 자격이 없어. 흥분의 자격이 없어라는 용어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도 돼? 사회 공동자산으로 관리해가지고 그 재능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적 행사의 복지를 위해 써도 돼요. 기억나죠? 노직은 안 돼. 노직은 타고난 재능도 내 거야. 그래서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임의로 뜯어갈 수 없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을 만족하는 거에서 이게 나와요. 재능의 분포는 사회 공동자산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재능 그 자체는 개인 거다. 재능의 분포. 누구는 얼굴이 잘생기고 누구는 노래를 잘 부르고 누구는 축구를 잘하는 이 재능의 분포는 사회 공동자산인 거예요. 넘어가고요. 로직으로 갑니다. 5페이지. 여기는 자유지상주의라고 나왔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해서 소유권에 집중하는 거였고,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서 정당한 권리를 얻은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 배타적 권리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써도 맞아요. 절대적 권리, 배타적 권리다. 롤스는 절대적 권리, 배타적 권리입니까? 맞아요? 롤스는?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일부 제한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절대적, 배타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타고난 자산까지 일본의 자격이 있다 그랬다 노직이요. 그리고 공통점인데 절차적 정의입니다. 뭐라고 비판했어요? 롤스 노직이 저기 필요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이런 분배들을 너는 어떤 원리라고 비판했어? 요거 다 기억해라. 뒤에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정형적 원리 혹은 결과적 정의 요거랑 똑같이 나오죠. 정형적 원리 혹은 뭐뭐에 따른 분배. 같은 말로 쓰이고 요거 다 비판해요. 그래서 나는 결과를 안 정해놨다. 우리는 합의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 소유 권리가 이전하는 절차만 중요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비판적으로 가요. 그렇지? 노직 선지에서 소유 권리에 따른 분배는 맞아 틀려. 그거는 맞아. 여기 뭐뭐에 따른 분배는 다른 기준이 있다는 얘기야. 독립적 기준. 거기에 따른 분배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소유 권만 보장되는 절차만 따진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에 따른 분배, 소유 권리에 따른 분배.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절차적 정의였고 교집합이죠. 롤스랑 교집합. 근데 역사적 과정에 주목한다. 아까 얘기를 했고요. 아래쪽 취득의 원칙, 피해주지 않고 노동력 투입한다. 양도의 원칙, 자발적 동의가 돼야 되고 소임수가 존재해야 된다. 교정의 원칙은 국가가 한다. 자, 롤스의 이상적인 사회는 복지 제도가 시행되는 국가다. 복지 국가라는 용어는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복지 제도는 긍정했거든요. 노직의 이상 사회는 최소 국가라는 용어로 나와요. 오직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을 걷어 안 걷어? 최소 국가에서 세금을 걷습니까? 세금을 걷어요. 어떤 세금을 걷지? 그 최소 국가가 다른 말로 야경 국가라고도 한다 그랬지. 야경할 때 야경이 뭐라고? 야간의 경비나 서는 국가였죠. 그래서 국방 치안 역할만 담당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국방 치안을 위한 세금은 걷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 100만 원 걷잖아.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5만 원 정도 뜯겨요. 국방 치안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내가 경찰력이 없어가지고 남이 내 물건을 훔쳐가는데 국가가 아무 역할도 안 해.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우리 집을 잿더미로 만드는데 국가가 아무 역할도 안 해. 그럼 내 95의 소유권이 오히려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냐? 그래서 내 95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오라서 이거는 뜯어가는 게 정당하다고 봐. 근데 복지제도 하면 뭐 40 정도 뜯어간단 말이야. 그럼 35는 국가가 나한테 뭘 시키는 거다?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걸로 봤지. 기억납니까? 강제 노동이 노직 키워드다. 35만 원 35만 원 벌 만큼 또 추가로 일을 해야 되잖아. 그건 국가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롤스 노직 교집합이다.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근데 복지 제도를 위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누구만? 롤스만 해당되는 거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러면 복지제도 말고 다른 세금은 뭐예요?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요. 과세를 여기는 최소고가를 위한 세금하고 복지제도를 위한 세금만 나오거든. 근데 최소고가를 위한 세금은 다 인정하고 복지제도를 위한 세금은 롤스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따로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복지제도를 위한 세금의 사례로 나오는 게 소득세라든가 누진세라든가 부유세라든가 그런 식의 단어로 나올 거야. 다 복지제도를 위한 거다. 소득을 많이 버는 거에 따라 낸다. 누진세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진다. 부유세는 부유한 그 사람들한테만 걷는 세금이다. 이런 거. 그런 게 다 복지제도를 위한 세금으로 더 사회적 강자들한테 더 많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건 부담이라고. 노직은 그렇게 봐요.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그러니까 6페이지죠. 자, 절차적 정의가 공통점이었고 결과적 정의가 정형적 원리 뭐뭐에 따른 분배를 다 비판했습니다. 기본적 자유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지지하는 거고 둘 다 개인의 자유 제한은 가능했다. 제한은 둘 다 제한 가능합니다. 자유주의지만 근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기억나죠? 하지만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롤스도 마찬가지죠. 이 원칙보다는 이 원칙이 우선하니까 침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리주의 같은 거 비판하는 거는 공리주의 고성역은 나옵니다. 공리주의가 뭐야? 공공의 이익. 근데 그렇게 사실은 공리라는 게 공공의 이익은 아니라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긴 되거든.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 권리의 원리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리 사회적 쾌락의 총합을 높이는 일이에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니까. 뭐 51회 결정과 49회 결정이 충돌할 경우에 51회 결정을 따르는 게 도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롤스는 이게 비도덕적이라고 봐. 왜 49회는 무시되잖아. 그래서 얘는 무죄의 배를 쓴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거예요. 다수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롤스는 다 틀린다. 이해가니? 공리주의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자유가 제한되면 안 돼. 근데 공리주의는 개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거든. 도덕적인 주인을 그러니까 착한 주인을 만난 노예는 행복한 노예는 도덕적인 노예제예요. 근데 롤스는 그럴 수 없다고 본다고. 이해가죠? 여기는 노예 한 명 희생해가지고 50명 행복하면 도덕적이라고 보거든. 노예가 한 명 희생해서 주인집이 뭐 4명 5명이 행복하잖아. 그러면 도덕적인 노예제야 그거는. 근데 롤스는 뭐 노예 인권이 너무 침해된다고 보는 거지. 그건 부당한 거라고. 노예제 같은 거는.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공리주의를. 이해가니? 그래서 개인 자유가 절대 침해되면 안 돼 이 입장이지. 근데 노직도 마찬가지죠. 노직도 자유주의니까 개인 기본권 같은 게 자유, 생명, 재산 이런 게 다 재산 소유 권리에 포함되는 거야. 노직은. 이해감? 다수결은 롤스는 만장일치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49 같은 거의 의견이 무시되는 거잖아. 다수결은. 롤스는 이런 거 싫어해요. 공리주의를 좋아하지만. 다수결을 하게 되면 49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잖아. 롤스는 개인 기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롤스도 현대 사회 계약론자거든. 사회 계약론자들은 전부 다 이제 다수결 같은 거 다 싫어해요. 공리주의 비판하는 맥락은 이렇게 사회 최대 행복만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 개인 권리가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공리주의 같은 개념으로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롤스는 지금. 이해하지? 그래서 개인 자유가 최우선적인 가치. 재능에 대한 입장, 그리고 불평등을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정의로운 불평등 혹은 불평등을 허용하는 정의의 원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어느 경우에 대해 롤스는 이 원칙이 지켜지면 돼요. 이 원칙. 이건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사회면은 정의로운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사회인 거야. 노직은 소유 권리만 잘 보장되면 불평등 알바노 같은 입장입니다. 불평등이 있어도 돼요. 그렇지? 그래서 불평등을 정의로운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거에 대해서 롤스는 복지제도 이런 거 주장할 거고 노직은 자선활동 같은 거 주장할 거예요. 개인 자선활동.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한다고 자선. 재능에 대한 입장 밑에 봅니다. 재능에 대한 입장에서는 개인은 타고난 재능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롤스는 어느 경우에 재능을 발휘해서 이득을 얻는 게 정당화되냐면 최소수혜자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 모두에게 이득이 될 때. 근데 노직은 그냥 내 재능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으면 그냥 내 거예요. 라는 개념이 되었죠. 기억나죠? 하긴 했는데. 재분배 과세는 아까 설명했던 거. 재분배 혹은 과세는 그냥 최소 국가를 위한 건 둘 다 가능하다 됐다. 복지를 위한 건 안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재분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복지를 위한 재분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노직은 재분배 정책을 부정한다는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재분배 정책을 부정하는 거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재분배라는 건 복지 정책이라고.
근데 모든 재분배라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나오잖아. 모든 재분배를 부정하진 않아. 교정을 위한 재분배를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요 뉘앙스 차이인데 뉘앙스를 잘 구분하세요. 일반적으로 재분배라고만 그냥 딱 나오잖아. 복수를 위한 재분배를 얘기한다. 아래쪽 마이컬 왈터의 분배 정리입니다. 왈터는 다원적 평등이었고 공동체주의고, 그래서 공동체마다 도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한 공동체 내에서도 경제적 영역 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다른 분배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다른 재화가 존재한다라고 봤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원적 평등이고, 얘네들끼리의 가치가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한 영역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독점은 되지만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지배나 전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용이가 경제적 영역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건 돼. 근데 이재용 아들내미가, 얘가 아빠가 재벌 총수라 가지고 아들내미가 바보냐, 서울대학교 특례 전형으로 입학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죠. 혹은 이재용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비례대표 1번 딱 받아가지고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고, 저기 모성여고 거에서 근데 다 이거 했던 내용이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바로 문제로 갑니다. 너무 더워요. 뭐 너무 주세요.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문제로 가고, 저기 어디로 가냐면 6번으로 간다. 12페이지에 6번. 법정 능력 필요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니? 법정 능력 필요에 따른 분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프린트 달달 외우면 앞에 사진 달달 외우면 수 있어요. A 12페이지 6번 갑니다. 자, 누구도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가정적 배경이 당연한 것을 여기서는 안 된다. 재능, 우연성 이런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돼. 노력을 기울이는 능력 속에서 자연적 힘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더 부득이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재능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 정당화 될 거예요. 누구니? 롤스다. 6번의 롤스. 롤스 입장을 보면 되겠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개인의 성공은 오로지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사회 제도 혹은 사회 구조로부터 이미 이득을 얻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능의 부분은 사회 공동자산에 이렇게 얘기했죠. 1번 아니고요. 6번에 2번 개인의 재능은 모두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죠. 우연성에 따른 거죠. 그래서 내가 타고나기를 뭐 금수저로 타고나고 아이 타고나기를 아이가 좋게 태어나면 로또잖아. 그럼 도덕적 자격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모두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얻은 거예요. 3번 가족적 배경에서 비롯된 혜택은 오로지 개인이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가? 없다고 보죠. 이것도 우연성이고 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보니까. 4번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은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죠. 걔는 운이 없어서죠. 5번 개인의 재능은 조기국 같은 환경적 조건에 따라 형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금 좀 걷어서 최소 수혜자를 위해 써도 된다. 6번에 5번입니다. 7번에 갑은 누구니? 방금 전에 했죠. 갑.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되고 그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라는 누가 얘기할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방금 전에 했죠. 을 정의로운 분배는 사회 전체가 얻게 될 총량을 이건 공리주의네. 한번 봅시다.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가니까 우상보도. 1번 분배적 정의와 교도적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합니까? 1번 맞니? 아니요. 맞잖아. 비례의 동등함인데 비례의 종류가 다른 거죠. 분배적 정의는 무슨 비례? 기하학적 비례고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차이점만 있지만 둘 다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거죠. 1번 맞고. 2번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분배적 정의는 정의롭다. 이게 공리의 원리죠. 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최대다 최대 행복이니까. 2번도 맞고. 3번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 분배의 결과적 평등은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니? 결과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다. 절대적 평등은 균등 분배하는 거예요. 균등 분배는 아무도 안 한다 그랬지. 나한테 휠체어를 한 대씩 주는 거랬잖아. 모두에게 휠체어를 하나씩 줄 필요가 없죠. 휠체어는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지. 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각각을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개조 정연이거든요. 5번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는 실현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라도 되잖아. 기하학적 비례는 그 능력에 따라 다르게 주는 거니까. 맞죠? 분배적 정의. 그리고 뭐 롤스는 그러니까 여기 공리주의에서도 불평등이 있어도 사회 쾌락의 총량만 올라가면 돼. 그래서 5번 불평등이 존재하는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7번이면 8번 봅니다. 값 차등의 원칙이라 값은 누구? 롤스.을 자기 신체를 사용하여 얻은 제한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얻은 제한은 내 거야. 을은 노직이죠. 그러면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해야 하는 함을 강조하는 정도 X. 근데 을이 갖는 입장이네요. 을이 갖는 입장이니까 X는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 X는 높은 거다. X는 높은 거. Y 재분배 정책을 위해 정부의 소득세 부과를 긍정하는 정도. 낮겠죠. Y는 낮은 거. Z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간주하는 정도는 높겠죠. 그래서 Z는 높습니다. 그러면은 X 쪽, Z 쪽으로 한 칸만 가면 몇 번입니까? 디귿이겠죠. 디귿. X, Z로만 한 번. 9번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기업 봅니다.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 맞습니까? 그지? 여기는 배타적 절대적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죠. 틀렸고. 디귿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제한적 역할만 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는 기업 입장이겠지. 디귿은 틀렸고. 리을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겠죠. 그래서 기업 리을입니다. 평등이 아니다. 모든 개인들이 평등한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평등한 자유를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그래서 기업 리을 정답은 답이 2번이네. 10번 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경제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고 최소주의 최대이 누구예요? 롤스죠. 롤스. 첫 번째 모든 불평등이 제거될 때 정의로운 사회 아니죠. 불평등을 인정하는 정의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자, 개인의 소유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할 때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소유 권리는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잠깐만. 롤스는 소유 권리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만 보자. 배타적으로 보장합니다. 공정성을 실현합니다. 이거 맞다고 봅니다. 2번. 소유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할 때는 소유 권리 자체는 기본권이잖아. 평등한 자유잖아.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할 때라는 거는 롤스 노직 공통점입니다. 기본권을 배타적으로 보장한다는 얘기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재산 소유권은 롤스 입장에서도 기본적 자유잖아요. 이런 식. 그래서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을 위해, 모두의 이익을 위해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맞죠? 복지제도 시행하라는 거고. 네 번째, 정의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성을 실현하는 거. 평등한 자유, 공정성 맞으니까 답이 무입니다. 무. 2, 3, 4번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10번이 정답 정일걸요? 병이라고? 병이니? 네. 롤스는 제한할 수 있어도 그런가? 병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야, 이거 풀었는데 쌤이 뭘 수정해 주셨는데 맞다고 했어. 배타적으로 보장할 때 복지제도를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기본권을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배타적은 아닌 것 같아요. 남에게 타인을 배제하는 게 배타적인 거잖아. 근데 남에게 가는 거죠. 복지제도 때문에 일부. 그래서 2번은 X로 봅니다. X. 개인의 소유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한다는 노직만 해당됩니다. 노직만. 복지제도를 위해 일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다. 병. 세 번째. 넘어가고. 여기도 구성용어 롤스 노직 이거 똑같이 한 건데 이거는 왜 중국어로 갑니까? 성수어 걸로 갑니다. 17페이지 12번 정의의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가 누굽니까? 알틀레스. 기억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정의로 분배 맞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아니지. 얘는 뭐에 따라 분배한다 그래? 아리스토텔레스는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한다는 거지. 필요에 따른 분배는 누가 얘기했니? 마르크스가 얘기했다. 그 잠깐만 보고 가요. 잠깐만. 저기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넣어놨습니다. 안 넣어놨구나. 안 넣어놨는데
자, 업적 능력 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업적 능력 필요 여기 대표적인 사상가에서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인물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됐지. 기억나니?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다음에 여기 업적 능력에 따라 재화를 뭐 다르게 분배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업적에 따른 분배 혹은 능력에 따른 분배를 봅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누가 주장했다고 했어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입니다. 필요에 따라 분배지. 괜찮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든 혹은 그 마르크스든 전부 다 뭐 무슨 정의야? 전부 다 결과적 정의예요. 뭐뭐에 따른 분배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롤스 노직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독성 요거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풀던 거 17페이지 12번 강연자의 입장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 정의가 있다.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것, 특수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여야 돼. 니은 공동체의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정의로운행위 맞죠? 디귿 교정적 정의는 이익과 손해의 동등함을 행복하는 거 맞니? 아니지. 아 그죠 맞죠. 디귿이 맞죠. 디귿 교정적 정의는 이해 손해 동등함. 그러니까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디귿 맞고. 리을 분배적 정의는 만인에게 재화를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 동일하게 분배하는 거 아니겠죠. 균등 분배는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3번 답입니다. 15번 봅니다. 현대사상가 각 을인데 정의의 원리는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니까 갑은 노직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정의와 지금 가상적 상황에서 하게 되니까 원초적 입장을 얘기하니까 롤스고요. 기업 봅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정당한 가정을 통해 인정되어야 된다. 맞아요. B다. B. 개인의 소유권은 기본적 자유입니다. 롤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B가 돼야 된다. 정당한 가정을 통해 인정돼야 된다. 근데 이제 롤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했지. 복지제도를 위해서. 근데 소유권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돼. 이게 그래서 약간 심한 내용인데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소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노직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어느 뭐 하면 돼요? 소유 권리 같은 양도 받으면 돼. 내가 노동력을 들여서 최초 취득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양도 받은 경우는 나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롤스는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그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인정됩니까? 롤스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최소 수혜자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내 노동력 안 하고 국가가 나한테 준 거면 나한테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거 좀 약간 심한 내용인데 이걸 했니? 그래서 둘 다 공통선지다. 둘 다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둘 다 소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롤스는 노직이고. 괜찮죠? 롤스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로 최소 수혜자가 받으면은 최소 수혜자가 노동력을 안 들였는데 정당한 소유권이 인정되잖아. 국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 국가가 준 거니까. 정의의 원칙에 의거한 거면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기업은 B라서 틀렸습니다. 소유권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인정돼야 되고. 리은 개인 간의 빈부격차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둘 다 공통점이죠. 이건 빈부격차는 뭐 불평등을 인정하는 정의 원칙이었습니다. 리은 비의 맞고. 디귿에 국가는 사적 소유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공통이죠. 사적 소유권. 그래서 C는 디귿은 B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리을 국가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해야 된다는 거는 C만 얘기하겠죠. 리은 디귿이 답이다. 요 정도 느낌 풀 수 있겠죠. 왜 성수곱고 저희 쉬는 시간이 없나요? 우리 아니요 있어요. 5분만 쉽시다. 네. 아, 허리야. 짠. 집어넣어. 그리고 아까 그 인간대 한번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데 잘 내가 속임수 없이 양도 받았더라도 속임수 없이 그 사람 동의 없고 나한테 내가 속임수 없고 그다음에 내 자발적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내가 양도를 받았더라도 소유권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사람이 원래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양도하면 돼. 여기 뭐 성수고에서 뭔 얘기했다고 지금 방금 전에 들었냐면은 당근에서
자전거를 나한테 팔았잖아. 팔았는데 내가 돈 주고 자전거를 실제로 받고 동의 얻고 팔았는데 그 사람이 훔친 자전거였으면은 그 사람한테 원래 소유권이 없었을 거 아니야.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물건을 넘겨서 그 가게에서 소유수가 없었더라도 나한테 역시 소유권이 오지 않아요. 근데 그거 중에서 고정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국가가 나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뭐 벌금 같은 거 물려서 자전거를 받게 되면 그거는 소유권을 다시 생기는 거야. 소유권과 소유물을 다시 일치시키는 게 국가의 권리거든. 그 점은. 그러면 자전거는 원래 사람한테 돌려주고 물건을 훔친 원주인한테 자전거를 돌려주고 돈은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그게 규정입니다. 아 맞아 그 얘기했던 거 같아. 그런 식으로 볼 거야. 내가 그러면 어. 지역은 뭐라고? 그 어. 원래 되돌리는 게 응. 지역 같은 거는 그거는 고정적 정의지. 분배적 정의에서 그 얘기는 안 해. 이제 여기에 분배적 정의는 노직이 하는 그 모든 입장은 다시 사실은 소유권과 소유물을 일치시키는 과정이거든. 징역 같은 거는 그냥 여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개념이고 소유권을 돌려주는 개념은 아니야. 여기는 치안 역할을 한다는 역할인 거지. 징역 같은 거. 뒤에 성수고 문제까지만 풀고 오사는 일단 성수고 문제까지만 같이 좀 봅시다. 여기 성수고 문제의 4페이지 성수고의 4페이지인데 다음에서 공통을 의미하는 것을 쓰시오 보이니? 성수고의 4페이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입니까? 문제가 성수고도 문제가 있던데 이렇게 어딘 처음이 안 먹히고 성수고 문제의 4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정의입니다. 정의. 조금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인데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5 여기는 문제가 없네. 올 수도지. 뒤에 오산고는 3페이지부터 봅니다. 뒤에 보면은 7에 2라는 주요 기출 문제 정의가 돼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오산고는 놀스 노직 왈처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 풀면 되고 모성요고랑 성수고는 제일 앞으로 옵니다. 제일 앞으로. 모성요고랑 성수고는 플라톤까지 좀 설명을 해야 돼서 40, 제일 앞에 1페이지 42페이지 거기 봅니다. 제일 앞에 거기 보면은 서양의 정의관에서 동양의 정의관에서는 맹자 나왔죠. 맹자. 오사는 그냥 문제 풀어요? 오사는 그냥 문제 풀어. 오사는 이런 거 다 안 했잖아. 플라톤 요소도 좀 안 했지. 성수고에서 맹자 하면서 사단을 설명을 했던데. 사단, 사덕 설명했던데. 네? 다시 뭐라고요? 맹자 얘기하면서 또 수의 필기에서 본 건가? 예원이 필기에서 본 건 모르겠는데 사덕하고 사단이 필기에 있던데. 저는 좀 적이 없어요. 인의 예지 이런 거. 인의 예지랑 아 이건 했죠. 저희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너네 거. 사람 반사람 처음으로. 인의 예지가 사덕이야. 맹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의 단서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이건 했죠. 12지심 이거를 필기에 적혀 있던데. 그래서 맹자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봤거든요. 인간 본성이 선한 이유는 타고난 네 가지 덕, 인의 의지를 덕을 가지고 있고 그 인의 의지의 네 가지 덕을 알 수 있게 하는 타고난 선한 마음 네 가지 단서입니다. 사단이라고 그러고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악을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그다음에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봐. 다 선한 마음이거든요. 선한 본성이. 저 사단 그이 필기 제가 한 필기 그 프린트 있는 거 있어요. 거기에 이게 나오잖아. 그좀 보면 주시면 되지 그 이름을. 너 그 PPT PDF로 내가 보내놨을 건데. 수이지도. 네. 그것도 PDF로. 진짜 나빴다. 아, 근데 너무 되게 약간 다이닝 바로 구별해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높아서 그렇지. PPT 없는데. PDF 보내줬어. 수이하고 보내줬을 건데.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심이라고만 참고로 알아둬라.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은 인간 본성이 선한도 있거든. 인의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어. 맹자가. 그러니까 맹자 제자가 부른 거지. 공손출한 제자가 불렀습니다. 맹자님 그 인간 본성이 선하고 인의의지를
타고났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 겁니까? 그러면 세상이 혼란한 거는 이제 사람이 그 인간 본성이 착하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야 너 어린 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는데 이거 네가 우물가로 기어가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구해야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우러나는 걸 네가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없다면 참을 수 없단 말이야. 참을 수 없는 마음이라서 불인지심이라고도 불러요. 사단을 다른 말로 불인지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을 자입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 그 다음에 그 사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예의를 차리는 것,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마음, 지혜로운 것, 이런 거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를 차마 나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가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생류는 다 외우라 그러는데 측수사시로 외웁니다. 그 창호라 그러거든요. 창문하고 창문을 같이 합쳐서 창호라 그래. 영어로는 샤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특수한 샤시라고 외웁니다. 특수사시예요. 특수한 샤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실마리 단자거든요. 이렇게 실이 얽혀 있는데 이 끄트머리가 실마리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보면은 이게 특수사시고 요 안에 이너에이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마리 단자가. 그래서 특수한 샤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이너에이지가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외웁니다. 특수사시고 혹시나 뭐 가르쳤다니까 측은지심은 뭐의 단서인가 하면 인의 단서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성수고만. 괜찮니? 근데 잠깐 지우고 나왔는데. 진짜 있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성선설이 있는 아니 인의 예지를 인간이 타고난대 본성으로서. 근데 그게 저희가 내가 안 가르쳤어요. 얘는 근데 안 가르쳤으면 안 나오지 않겠나? 일단 필기에 있어서. 쌤이 달라? 우리 이사했어요. 에? 안 가르쳤으면 안 나오겠지? 넘어가도 되겠지? 필기에 있어서 언급했는데 다른 쌤은 안 가르쳤으니까 하지 맙시다. 다른 쌤은 안 가르쳤으면은 시험 나오면은 뭐 이의제기 할 수 있지 않을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성용어도 같이 봅니다. 어디를 같이 보냐면은 여기 보성용어 첫 페이지에 본다.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정치 보이니?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정치? 이거는 보상 보는 게 뒤에 유전자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요? 여기 그 학습 노트에 참고 1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정치 보이죠? 아리스토텔레스 밑에. 자, 플라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3명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일 유명한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3명이야. 얘가 얘의 제자고 얘가 얘의 제자입니다. 대장님, 얘네들 고대 그리스 제일 유명한 사람들 얘네들은 아니 이렇게 소프라도 이렇게 외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기자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이게 분배적 정의 그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하면서 나왔던 인물이고 걔 스승님이야. 근데 플라톤이 뭐 얘기를 했냐면은 플라톤의 정의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하는데 개인이 타고날 때 서로 다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질들이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냐면, 자, 몸에는 머리, 가슴, 배가 있죠. 머리, 가슴, 배가 있듯이 영혼에는 이 머리, 가슴, 배에 해당하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성, 머리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입니다. 가슴에 해당하는 이성의 영혼의 부분을 기계라고 합니다. 기상과 절개예요. 그리고 배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욕구예요. 욕구. 그리고 이러한 그 각각의 자질들이, 영혼의 자질들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덕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을 할 때 있습니다. 덕은 본질 기능의 탁월함이었죠. 인간의 본질 기능은 뭐라고? 이성이라고, 이성. 그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지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잘 발휘되는 상태를 용기라고 합니다. 욕구가 잘 발휘되는 상태를 절제라고 해요. 근데 이 용기나 절제 혹은 기계가 욕구가 잘 발휘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기계 욕구가 잘 발휘되는 상태냐면 용기 절제냐면 기계의 욕구가 이성의 명령을 잘 따르는 상태야. 그래서 기계가 이성의 명령을 잘 따르는 상태가 용기고 욕구가 이성의 명령을 잘 따르는 상태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냥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고 지혜는 용기든 절제는 결국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괜찮니? 그리고 인간 영혼이 이성, 기계, 욕구 이렇게 구성되듯이 플라톤
플라톤이 한 얘기 중에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이 이렇게 이런 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가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국가로 가면은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치자라고 합니다. 통치자. 그리고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위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 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는 각각 지혜의 덕, 용기의 덕, 절제의 덕을 가진 사람이에요. 쌤, 통치자랑 방위자 부호야 합쳐서 수호자라고 그래. 그래, 가디언이라고 합니다. 요까지 외워야 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보성 성수고에서 이거 필기해 있어요, 주는. 저희. 어. 이거 대만 쌤.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이거 우리 쌤이. 플라톤이라고 플라톤의 정의가 보성 요거는 프린트에 있으니까 알아야 되고 성수고는 필기해 줬으니까 알아야 되고. 아니 이거 이게 저도 필기했어요. 어? 너는 맹자가 필기돼 있고 너는 그러니까 얘는 플라톤이 필기돼 있고. 정상님 왜? 네 이거 마지막에 이거 뭐예요? 뭐?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쌤, 근데 사주덕이 뭐예요? 사주덕이 뭐야? 지용절정. 자, 플라토닉 러브라고 알고 있죠. 사랑 노래 이런 거 이렇게 사랑 정신적인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거든요. 플라토닉 러브. 요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 유행한 거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그 A는 좀 잘 나가는 남자는 정치에서 좀 그 인싸 혹은 뭐 내가 좀 소위 잘 나간다 뭐 이러면은 어린 남자 애인을 둬야 진짜 잘 나가는 그 성인입니다. 연애는 여자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질낮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그때는 이제 정치적 후원자의 개념 겸 이제 연애 겸 뭐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개념이라 가지고. 여튼 그래서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서로 막 손잡고 막 이렇게 뭐 같이 동침하고 할지라도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이 플라토닉 러브죠. 그래서 발라드 막 이런 거 생각합니다. G드래곤 알지? 빅뱅의 G드래곤. 빅뱅의 G드래곤 있잖아. 지용이, 권지용이. 그래서 지용이가 이제 발라드 노래 부르는 거죠. 플라토닉 러브니까. 그래서 클라이막스 부분인 거야. 그래서 지용 절정을 외웁니다. 빅뱅의 G드래곤. 빅뱅 G드래곤 가수잖아. 발라드 노래를 부를 수 있죠. 빅뱅이 가수니까. 근데 노래 부르다가 플라토닉 러브 노래를 부르다가 클라이막스인 거지. 그래서 지용 절정이라고. 아 진짜 지금 뭔 소리지? 아이씨. 잠깐 뭔데요? 왜? 아니 이게 지용 절정만 외우면 돼. 사진들이 지용 절정이야. 아 이게 그러니까 지혜 용기 절대에서 하게 되는 정의라고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정의라고 합니다. 지혜 용기 절제가 아니 근데 조화를 저거만 이루는 외우면 좀 이상하잖아. 뭐가 지용 절정 지용 절정만 외우면 돼. 사주다. 플라톤의 네 가지 덕은 지용 절정이고 머리, 가슴, 배 혹은 영혼이 이성, 기계,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잘 발휘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용 절정 저게 그거예요? 플라톤의 네 가지 덕. 이게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로 와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플라톤이 이거는 정의로운 상태다라고 정의했어요. 나머지는 다 시켜도 돼요? 뭔 말이야? 지혜, 용기, 절정이 9개는 있는데. 아니 다 외우기로 근데 했어. 지혜, 용기, 절정이 이루어지기 전이 아니에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 그래서 각 왜? 뭐? 뭐라고? 물? 마셔봐. 그래서 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라는 거는 국가로 치면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지할 일을 제대로 하는 상태입니다. 지혜, 용기, 지용 절정이 아니라 지혜, 용기, 절정이 이루어지기 전이 아니에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야. 그래서 개인도 정의로운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국가도 정의로운 국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정의로운. 근데 이거 이성 기계 욕구가 안 지켜지고 지혜, 용기. 아니 이성, 기계, 욕구가 잘 발휘되는 상태. 이거는 자질이고요. 기능입니다. 기능. 타고날 때 우리가 이성적 기능, 기계의 기능, 욕구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 그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자질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해. 그리고 이 잘 발휘할 수 있는 덕을 가진 계층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라고 합니다. 괜찮니? 이게 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되는 게 정의다. 정의. 플라톤이 바라는 정의. 플라톤이 얘기하는 정의. 그것만 알면 되죠? 이거만 알면 돼. 저 이성 기계 욕구와 이성, 기계, 욕구가 잘 발휘되는 상태라고. 이기욕, 통방생, 지용, 절정 원래 다 해야 된다. 이성 기계 뭐예요? 왜 갑자기 이성 기계 욕구가 지혜, 용기, 절제예요? 이성, 기계, 욕구가 잘 발휘되는 상태가 지혜, 용기, 절제라니까. 근데
그럼 이상 뭐라고 기계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알 필요가 있지. 용기는 기계에서 오는데. 그럼 왜 알아야 돼? 저안 적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이성 기계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게 교육을 통해서 잘 발휘되는 상태를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고, 이 계급들은 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된 자들은 아 맞네. 저기 20살에 시험 쳐가지고 생산자가 좀 용기를 가진 애들만 방위자를 군사 시험을 쳐요. 20살에 군사 시험을 쳐서 용기를 가진 애들만 군사 시험에 합격한 애들만 방위자 계층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지배 계급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나머지는 시험에 떨어지는 다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상 가고 그다음에 뭐? 통치자 갔다 지혜 가야 돼요. 뭐 이거는 수술은 뭐 어떻게 되면 되지? 그래야지 마지막에 정의가 지켜지는 거. 그지 그 지용 절정이 막 이게 국가랑 이거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예, 영혼의 몸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치자고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방위자고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산자인 거지. 괜찮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참고 1에 거기 플라톤의 정의 이상국가 철학자는 어떤 덕을? 지혜의 덕을 적어라. 철학자는 지혜의 덕을, 방위자 혹은 군인은 무슨 덕을? 용기의 덕을, 생산자는 무슨 덕을?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돼. 그리고 각자의 이 계급들이 국가에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괜찮죠?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다는 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랑 국가에가 정의가 있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는 정의라 그러고, 그걸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지혜에 해당하는 덕을 발휘하는 존재가 통치자잖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 통치자는 통치를 잘하고, 방위자는 국가를 잘 지키고, 생산자는 잘 절제해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 괜찮죠? 그리고 플라톤은 덕제를 옹호하거든요. 덕제를. 사랑하는 스승님이 아테네 민주 정치 때문에 중무 정치를 흘러가지고 280대 220으로 사형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리석은 아테네 민중들 이렇게 하면서 나나 스승님 같은 지혜로운 철인이,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방위자 생산자가 그 각자의 일에 서로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통치자는 방위자 생산자가 할 일을 시키는 게 통치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방위자 생산자가 통치자에게 복종할 때 정의로운 국가예요. 아까 말했죠. 용기 절제, 기계 요구가 이성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상태가 용기 절제라고. 그래서 방위자 생산자도 통치자에게 잘 복종하는 게 정의로운 국가예요. 맞아. 그래서 통치자가 철학자가. 그래서 통치자는 철학자, 철인 정치거든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혹은 통치자가 철학을 공부하면 철인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공부를 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 웬만한 건 다 했고요. 문제를 보자.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보면은 4번 봅니다. 4번. 선을 이데아를 보게. 그리고 이 지혜라는 거는 뭘 인식할 수 있는 거냐면, 플라톤은 세계를 두 개로 나눴거든요. 현실 세계가 따로 있고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해요. 이 이데아가 이렇게 씁니다. 뭐예요 이거? 아이디어야. 약간 생각의 어원이 되는 개념인데, 근원, 뭐 진리, 뭐 이상, 뭐 영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괜찮니?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따로 있고 이데아의 그림자가 현실 물질 세계입니다. 이데아의 그림자, 물질 세계. 여기는 원형.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이거든요. 네 각이 각각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정사각형처럼 안 생겼잖아. 근데 정사각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정사각형이라는 것의 이데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지혜를 발휘하는 존재고, 걔가 통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이야. 세상의 본질, 이데아. 여기 내용이 나와가지고, 선의 이데아를 보게 되는 자들은 그것을 본으로 삼고서 여생 동안 번갈아가면서 나라와 개개인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통치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이들의 여생의 계보를 철학으로 소개하지만 차례가 오면 나라를 일을 수고로 하며 저마다 나라를 위해 통치자가 되는데, 이 일들을 하는 것은 훌륭한 것에서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은 무조건 통치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철학자가 무조건 통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억 봅니다. 구성원 각자가 자족하도록 교육해야 됩니까? 네.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 분업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사회적 분업은 모든 사람들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일을 자기 혼자 해가지고 물건 생산도 통치자가 하고 물건 생산 국가를 지키고 혼자 다 그치? 해야 돼. 혼자 통치, 방위, 생산자 일을 다 하지 않고 역할을 나눠가지고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방위자는 국가만 지키고 통치자는 통치만 하는 게 정의로운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자급자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지 혼자 하지 않는다고. 사회적 분업은 계급을 나눈다는 얘기야. 미치겠다. 통치자가 용기를 내면 안 되는 거 통치자는 이건 좀 사이드긴 한데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 이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가 그냥 혼자 그냥 먼 지키는 거네. 근데 통치자는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지. 통치자는 통치만 해야지. 근데 방위자 보고 국가를 지키라고 명령할 수는 있죠. 네, 통치자가 이거 통치자. 독재자야, 독재자. 여기 처리는 독재자 개념이에요. 괜찮니? 방위자고 지혜를 부르는 다시 뭐라고? 지혜를 부릴 수도 있잖아. 누가? 방위자가? 아니야, 시험을 치거든요. 시험을 쳐가지고 20살에 군사시험을 쳐가지고 군사시험을 합격한 애들만 용기를 가졌다고 증명된 애들만 방위자가 됩니다. 나머지 다 생산자예요. 그러면 방위자 중에서 50살에 천학시험을 쳐. 그래서 지혜 이덕이 인정되는 사람만 통치자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통치자는 사실 지혜, 용기, 절제 이덕을 다 가지고 있고 방위자는 용기, 절제 이덕을 가지고 있고 생산자는 절제 이덕만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우월한 개념이야. 그래서 얘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진짜 이거 지나. 지나는 개념이야.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애들만 지혜 이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성원 갑자가 자급자족은 안 하죠. 이해가니 이거? 네. 좀 내용이 심하게 나왔다. 윤사 내용이다. 그 정도로 어렵게 가르치는 근데 보성은 이렇게 공부해라. 보성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 근데 참고로 봐요. 성수는 이 정도 내용 알면은 웬만한 부분들은 다 풀리기 때문에. 이은 봅니다. 이은 통치자는 구성원 각자가 본분에 맞는 덕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맞니? 맞아요. 맞아요. 명령할 수 있다 그랬다. 네. 여기 방위자 보고 너 용기를 갖춰야지 용기를 왜 발휘하지 못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디귿은 맞고, 니은은 맞고. 자, 디귿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된다. 맞죠 이거? 네. 그래서 디귿도 맞고, 니은 디귿 맞고. 통치자는 구성원 각자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전념하게 맞춰야 된다.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답입니다. 5번. 선생님 뭐예요? 왜? 선생님이 통치자가 방위자랑 생산자한테 할 일을 시켜주는 걸 보잖아요. 그게 뭐? 자기 일이지. 어디 몇 번 얘기하고 있어? 리을? 네. 리을 통치자는 구성원 각자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맞죠? 자기 일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맞잖아? 얘가 기계 용기라는 건 뭐가 용기랬어요? 기계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가 용기야. 절제라는 건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가 절제야. 그래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할 일은 통치자에게 복종하면서 용기, 절제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 용기라는 건 이거라니까. 통치자가 이성을 발휘하는 사람이잖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방위자, 생산자는 명령을 내리는 게 통치자의 일이에요. 이해가니? 근데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간섭하고. 그니까. 간섭한다는 거는 얘가 국경 수비를 하는 거예요. 혹은 얘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얘의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통치자의 일입니다. 원래 일. 그러니까 간섭하는 게 통치자가 방위자예요. 통치자가 방위자의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이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거야. 괜찮니? 명령을 내리지. 명령을 내리는 건 원래 얘 할 일이죠. 방위자가 만약에 생산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거는 간섭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 왜냐면 방위자의 일은 명령을 내리는 일이 아니니까. 국경을 지키는 게 방위자의 일입니다. 명령은 통치자의 명령은 통치자 고유 권한. 괜찮죠? 왜냐면 용기라는 거는 이성의 명령을 기계가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게 용기라니까요. 괜찮죠? 이거는 융사 심화 내용인데 너네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어가지고 저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마! 이런 거 전 배운 적이 안 할게요.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성수 뭐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했지. 근데 일단 요거만 알아둬라.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하고 교조조정으로 갑니다. 교조조정이. 자, 내 프린트에서 46페이지. 내 프린트에서 46페이지 보면 교조조정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아까 롤스, 노직, 왈처, 뭐 공동체주의 말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분배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지? 재화를 분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얘기한 거잖아. 왈처든 노직이든 롤스든. 근데 여기서는 뭐 얘기하냐면은 한 번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고쳐주는 거, 교정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정적 정의 입장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이 있어요? 응보주의, 예방주의.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응보주의는 한 번의 목적이 뭔데? 왜 처벌합니까? 응보주의에서는 효나. 원래 있었던 그 응당한 보복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응당한 보복을 한다. 그래서 응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처벌하는 이유는 얘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처벌한다 그러면 더 틀리다고 나와요. 다른 이유가 아닌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대우해줘야 돼.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는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은 부당하다라고 합니다. 살인자는 오로지 사형으로만 처벌해야 돼요. 그럼 걔는 살인자는 범죄를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거기는. 왜냐면 똑같이 돌려주는 게 처벌의 목적이니까. 남의 팔을 자른 애는 걔도 팔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오, 아니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거죠. 그래서 동해 보복적 응보주의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예방주의는 왜 범죄를 처벌합니까?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이 뭐야?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한 거야. 여기는 칸트 의무론에서 주로 응보주의 입장을 띄고요. 의무론. 예방주의는 공리주의. 그래서 벤담 했죠. 최대에서 최대행보.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베카리아. 예방은 여기는 범죄 예방 효과만 있으면 되니까 살인자 사람을 죽였지만 얘를 꼭 사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적 효용성 혹은 사회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게 선한 거거든요. 도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형이 도덕적 효과가 그러니까 그 쾌락을 올리는 효용을 올리는 효과가 좀 약해. 그러면 비도덕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 여기는 1번 안과 2번 안이 있는데 2번 안이 더 사회적 효용이 높아져. 1번 안을 하는 거는 이게 도덕적인 게 비도덕적인 거야. 왜? 쾌락을 늘릴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잖아. 이해하니? 그래서 사형이 비도덕적인 형벌이 돼요. 지금은 응보예요.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잘못을 했으니까 처벌돼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거고. 그냥 처벌하는 거 똑같아요. 잘못을 저지른 만큼 처벌하는 건데 처벌에 대한 입장 차이인 거지. 견해가 다른 거지. 잘못을 근데 보성여고 보성여고. 너네도 나오잖아 근데. 너네는 안 해도 된다. 너네는 어디 푸냐면 우상구랑 뒤에. 우리 교정 안 나와? 너네 교정 안 했니 아예? 아니요? 했어요. 아니 너희 공치는 거? 아니 여기 응보주의 공리 예방주의 나오잖아. 예방은 예방 공부를 안 해? 네. 하지 맙시다. 그러면 성수고도 하지 말고 비상효과에는 원래는 안 나와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성수고는 어디 푸냐면 저 뒤에 롤스 노제 심화 문제가 있거든요. 롤스 노제 심화 문제 여기 해가지고 저 뒤에 정의가 주요 기출 문제 있지. 성수고는 요거 풉니다. 하고 조금 이따 같이 풀이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봅시다. 내가 문제 저 일일이 쳐가지고 있는데. 하고 교정도 저기 보성여고만 본다. 보성여고만 빨리. 페이지 어디 보냐면은 그래서 아까 거기서 롤스 같은 경우는 칸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거 인격 존중으로서의 사형제라는 표현을 하거든. 인격 존중. 사형을 하는 거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 거고 정원 명령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칸트는 그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 했죠. 사형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해 주는 개념이야. 왜냐면은 일단은 살인자가 남을 아무리 흉한 법일지라도 사람이라면 남을 해치고 나서 남을 죽이고 나면 극심한 죄책감이 시달릴 거라고 칸트는 봐요.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개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동일하게 처벌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소를 재판해가지고 사형을 정하지 않잖아. 이제 고양이가 내 침대에 똥을 쌌다고 해서 내가 고양이 침대에 똥을 싸지 않듯이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대우해준다는 것은 얘가 잘못을 저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서 사형에 처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격 존중으로서의 자연주의예요. 그게 인간 존엄성을 먼저. 그치, 인간 존엄성을 보존해주는 개념이에요. 보존, 지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방주의에서는 사회적 유용성이 더 큰 거,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큰 거를 따지는 게 도덕적이라고 그러지. 근데 사형은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을 하는 거는 단기간의 고통은 있어. 단기간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 없잖아요. 사형자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범죄 예방 효과가 무뎌져. 근데 종신노역형을 하는 거는 오래 가지. 죽을 때까지 계속 이게 분리수거가 있잖아. 쓰레기 분리수거.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그게 범죄 예방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괜찮니? 네. 그러면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게 도덕적인가 사용은 비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용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다. 있긴 하지만 단기간만 있고 총 범죄 예방 효과는 종신도역이 더 크기 때문에 종신도역형을 하자는 거야. 이것도 문제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저 누구냐? 베카리아는 사용을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되지. 왜냐면 네. 더 큰 게 있으니까 종신도역형을 하는 게 도덕적인 거고 사용은 비도덕적인 게 되는 거지. 예방 효과가 있긴 한데 안 한다. 예방 효과가 있긴 해. 예방 효과 약한 거는 비도덕적인 거야. 안 한다. 그래서 문제 봅니다. 백칼 어디지? 보성요거 쪽에서 여기 연습 문제 1번 교정적 정의를 통해 저쪽으로 나오니? 네. 이거 보입니까? 보성요거 다 봐라. 연습 문제 1번 교정적 정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처벌의 목적은 무엇일까? 보입니까? 네. 1번 봅니다. 자, 기업 응고에 있다고 보는 입장. 기업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처벌로 가할 때 교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맞니?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처벌로 하는 거예요. 상응하는 해악. 맞고. 그다음에 2번 기업은 범죄자를 범죄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맞니? 안전. 오히려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거야. 훼손하는 거는 예방주 입장이지. 예방주. 여기는 범죄 예방 효과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거고요. 여기는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거예요. 범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 예방주의도 인간 정서를 훼손한다고요? 예방주를 훼손하는 거지. 정신노약형 종신- 다 보여줘도? 아니 그거는 훼손한다는 개념은 아닌데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거지. 아. 인간을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화하는 개념이라고 비판. 2번 그래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니은이겠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번에는. 네. 3번에 니은의 범죄 처벌의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네. 이거 실제로 막 범죄 예방을 위해 한다는데 범죄 효과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4번 니은은 처벌을 두려움으로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 전체 행복 증진하고자 한다. 맞죠? 네. 그리고 기흥 니은 모두 법에 따라 범죄인을 공정하게 처벌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요. 죄형 법정주의를 둘 다 공통이라고 해요. 2번까지만 보면 2번까지만. 네. 자, 형벌은 보편의지를 입법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자유의지를 범죄자의 실행에 실현하니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 각은 칸트. 을은 공공의사의 표현인 법은 살인을 증오하고 살인범의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범죄효과를 가장 핵심으로 갖는다는 베카리아. 연습 문제 1번 2번에 1번 봅니다. 형벌은 범죄와의 응보적 관계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가는 칸트 입장이지. 네. 근데 모두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칸트는 긍정할 거고. 사형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닌 공적 차원의 형벌인가는 둘 다 공통이다. 왜냐하면 죄형 법정주의라 가지고 법에 따라만 처벌해야 되고 사적 보복은 금지합니다. 그래서 2번이 모두 부정의 대답이라 가지고 공적 차원의 형벌은 둘 다 긍정하겠네. 근데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죠.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고. 3번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형벌입니까? 칸트가 맞지. 칸트가 맞죠. 칸트가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보고. 4번 형벌로 얻는 공공의 이익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 하는가는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공공이익이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그래서 베카리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벌 자체는 악이다. 맞아 틀려. 형벌 자체는 악이다. 형벌 자체는 악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는 악입니다. 공리주의에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렇지. 얻는 이익이 더 그렇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 자체는 악이지만 사회적 효용이 더 높이 올라갈 때 필요악이 되는 개념이에요. 필요악. 괜찮죠? 그래서 5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가 아닌 타인의 범죄 예방에 국한되지는 않죠. 공리주의 범죄자 교화 범죄도 있는 거지. 그래서 종신노역을 하면서 절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사형도? 사형은 안 되지. 사형은 안 돼. 사형은 범죄자가 없잖아. 범죄자. 근데 종신노역하는 거는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뭐 5년 동안 종신노역은 5년 동안 말이 안 되긴 한데.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처벌을 뭐 관련 5년 동안 형벌 받고 교화하고 다시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나도 있으니까. 네. 넘어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기 오산고 성수고 중에 저 제일 뒤에 가면은 예상 문제 있는 거 있지. 풀었잖아요. 근데 뭐 답이 써져 있어. 답이 써져 있지. 근데 너네가 답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질문하세요 지금. 같이 보면. 잘한다. 근데 노직은 몇 번이야? 7번이. 7번 봅니다. 3번. 앞에서부터 봅시다. 저기 주요 기출 문제 본다. 남은 시간 동안
일단 주요 기출 문제 질문은 다 받고 끝낼 거예요. 주눅이다. 저기 주요 기출 문제 3번 봅니다. 3번 괜찮? 3번 얘기한 거 맞죠? 3번 봅니다. 1번. 자, 가불의 가상제한인데 가불의 입장. 자, 제가 주장하는 정의 원칙 첫째 평등한 롤스고 갑은 을은 노직이고 기억 봅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은 정의롭다. 공통점이지. 공통점인데 갑이 입어있던 기억은 맞고. 이은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사유재산권은 분배됩니다.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이죠. 그리고 재산은 아니고. 사유재산은 아니지. 사유재산은 재산을 균등 분배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돈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 저는? 권은 권리지. 내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 자유에 속하는 거죠. 사유재산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액수잖아. 재산이잖아. 근데 사유재산권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거는 평등하게 기본권이니까 평등하게. 이해가죠? 네.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보는 거 맞아요. 롤스 노지 공통점입니다. 니은 맞고. 디귿 자유롭게 양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교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 모두 교정의 대상. 왜요? 자유롭게 양도된 거 중에서도 그 아까 전에 그 최초의 부정의가 있을 수 있잖아. 아까 당근 자전거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수업 시간 때 내가 김티한테 뭐 보드마카 지금 갑자기 없는데 보드마카 좀 주세요 해가지고 보드마카를 김티 양도 받고 가져올 수 있잖아. 네. 근데 사실은 그 김쌤이 혁쌤 보드마카를 훔쳤던 거였던 거지. 그런 경우에는 자유롭게 교환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거기에 원래 최초 취득을 잘 못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도 소유권이 없고 김쌤한테도 소유권이 없었던 거지. 소유권이 없는 걸 양도받는다고 해서 내한테 소유권이 생기지 않아. 이해가지? 근데 아까 사유재산권 분배가 가능한 누가 정해진 사유재산은 근데 그러면 왜 답이 기억이 되고 잠깐만. 자유롭게 양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좀 문제가 이상한데 특이한데요. 자유롭게 양도된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 모두 그러니까 모두 교정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맞으면 말이 좀 이상하다. 모두 교정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가 맞는 거야. 이게 작년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든 내가 이때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본 거야. 그래서 기은 리은 맞는 건 확실하잖아. 리을 복지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리을은 확실히 아니죠. 복지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갑은 제한할 수 있으니까 리을 제끼고. 그러면 기은 리은 들어가는 게 근데 2번밖에 없긴 해. 답이 2번밖에 없긴 하잖아. 미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정당한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맞죠? 답이 2번이 아니네 그럼. 미음 문제 없이 근데 거기 비밀이 우리 사회에 정당한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미음 맞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거 정의롭다 맞고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맞고 미음인데 미음으로 보세요. 말이 좀 이상하다. 디귿 리을은 틀렸죠. 이건 문제가 이상한 문제가 이번에 디귿 이것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을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언론의 자유가 제한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 속합니다.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디귿 기본적 자유는 근데 자유 제한될 수 있잖아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에서만은 이 원칙이지. 제한될 수 있는데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어. 이 원칙을 이유로 이 원칙을 제한하는 것은 우선성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이해가니?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만 제한하는 거라고. 이해가니? 이거 자유 침해예요, 제한이 이번에 디귿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거든? 근데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네. 이 원칙을 이유로 이런 자유를 제한하면 안 돼. 너 이 원칙을 위반하는 거잖아. 이 원칙이 이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건 개념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해가? 응. 넘어갑니다. 여긴 답이 좀 이상한데. 넘어가고 4번부터 6번까지는 괜찮습니까? 안 풀어봤어요. 풀어본 사람. 네? 그러니까 뒤에 풀어본 거 중에 질문할 거 있니? 7번이요. 7번부터 7번으로 넘어간다.
자, 현대사상과 갑을 정의의 원칙은 정당한 자격, 불공정하지 않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교환의 절차죠. 갑은 노직이고, 정의의 원칙은 권리할다가 이익 때문에 근거 원리고, 이 사실을 다루는 정의론은 합리적 개인이 윤리를 도출한 채 배제한 채 도출하는 원칙. 이거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칙이죠. 을은 옳습니다. 맞니? 이해가? 이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줄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하는 원칙. 근데 왜 중간에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거나 부정하지도 않은 인위적 사실이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는 정의롭거나 부정하지 않지. 근데 재능은 따르면 안 된다고 그러지? 걔는 도덕적 자격이 없어. 도덕적 자격이 없는 건 맞는데 타고날 때 얘는 얼굴이 잘생기고 얘가 뭐 그 노래를 잘 부르고 축구를 잘하는 거 그 자체가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무지비를 싫은 거야. 그거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상황. 현실 상황에서는 당연히 얘네들이 재능을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잖아. 현실 상황에서.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뭐가 부정하냐면 그걸로 인해서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는 건 부정이에요. 그래서 부정의를 좀 그 불평등이 심화되는 건 부정해서 그 불평등을 좀 완화하려는 시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 원칙인 거죠. 괜찮니? 근데 12시까지 수업이야? 일단 12시까지 잡긴 잡았습니다. 또 질문 7번, 4번. 자, 을은 각각 달리 정의 원칙은 다수결 절차나 그 공리주의에서 한다 그랬죠. 롤스는 공리주의 그 다수결 싫어해요. 여기 만장일치했잖아.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메일을 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개념. 그래서 다수결 하면 안 돼. 또 근데 만장일치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상황인 거지. 뇌내 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둘러 모여가지고 태어날 사회 구조에 합의해 볼까 하면서 다 같이 상의한 결과 오랜 토론의 결과 이 원칙에 합의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냥 쓸데없는 쓸데없는 생각이 있어. 뒤에 넘어가고 뒤에 괜찮니? 심화기출은 한번 같이 풀어봐야 된다. 심화기출은 좀 어렵습니다. 시험은 되죠. 9번에 4번. 9번 4번 봅니다. 자, 갑은 최소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긴 누구야? 국가 역할, 최소한의 역할. 노직이고 을은 정의의 원칙, 무지의 베일이니까 롤스고 병은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니까 마르크스입니다. 4번 봅니다. 정의의 두 원칙은 공정한 실제 합의 상황이 아니죠. 무지의 베일은 무슨 상황이라고? 가상 상황이 되지. 네. 그래서 실제 상황이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필요에 따른 분배 뭐 이거 뭐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 뒤에까지 풀어봤니? 10번부터 풀어봤습니까? 아니요. 애매한 거 물어보세요. 여기 문제가 좀 어렵다. 심화 기술이라. 11번 보세요. 11번. 자, 정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하는 거고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을 처단해야 되는 특정한 조건에 정의 원칙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이 들어가야 된다. 롤스죠. 11번 보고 싶은 친구들 11번. 11번 롤스 봐라. 롤스다. 내용 어렵죠. 롤스 도지. 자, 분배 절차의 공정성은 분배 결과의 정의를 보장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합의한 과정에만 따른다면 합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불평등이 심화되든 말든 무조건적으로 정의로운 거예요. 노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번 맞아요. 첫 번째가 맞습니다. 분배 절차의 공정성은 분배 결과의 정의를 보장하는 거 맞고 정의의 원칙은 가설적이고 비협사적인 상황 맞죠? 맞아요. 내내 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맞고 자연적 사회적 운으로 취득한 취한 이득은 정당할 수 있죠. 어느 경우에 내가 재능으로 벌어들인 이득이 사회적 약자에게 기여하는 경우에 혹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 그럼 이것도 재능이죠. 자연적 사회적 운이 재능이야. 재능이나 지위나 환경 같은 근데 거. 아까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다 도덕적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거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하는 경우는 안 돼. 근데 내가 재능으로 벌어들인 다음에 그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여한다. 복지제도를 위해 쓰여지는 경우에는 그 이득이 정당화돼요. 이해가니? 이거까지 다 질문 받고 끝냅시다. 12시 전이잖아 정차. 그럼 이제 수업 끝내요? 아니야 이거까지 다 질문 받고 몇 개만 풀이하고 끝내자. 끝나요? 그럼 끝나. 그러면 자연적 사회적 운으로 취한 이득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랬다. 그래서 세 번째가 틀렸습니다. 괜찮니? 네 번째,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다는 아까 롤스는 아니었죠. 노직은 맞는데. 근데 그럼 공감이 잘 돼. 아이씨 이것도 왜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다.
정당한 소유물이다. 정당한 소유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재능이나 이런. 아니 정당한 소유물은 여기 같은 경우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난 다음입니다. 복지제도를 다시 뭐라고? 대판적 사용권 뜻이 뭐예요? 타인을 배제하는 소유권, 침해될 수 없는 소유권. 근데 롤스는 일정 부분 침해할 수 있잖아. 어떤 경우에 돼요? 복지제도를 위해 부유세 같은 거 걷어 사회적 대책을 쓸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정당한 소유물이라는 거는 그거 국가가 걷어간 다음에 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난 다음에 정당한 소유물이 되는 거야. 대판적 사용권 다시 메타적 소유권은 남이 침범할 수 없는 소유권인 거지. 근데 노직 같은 경우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다고 보죠. 근데 롤스 같은 경우는 그 복지제도를 위해 가져갈 수 있다고 보니까. 근데 가져가고 난 다음에야 나한테 정당한 소유권이 되는 겁니다. 롤스 같은 경우. 이게 사유재산권? 사유재산권의 개념인데 롤스의 정당한 사유재산권이라는 거는 복지제도를 위해 떼가고 난 후에 그러니까 세금 보장되는 떼는 거야. 거는 세금 남은 나머지 세금. 그치, 그치. 있다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 있는데 노직은 5만 원 떼가도 되죠. 과세를 그 국방 치안을 위한 세금은 걷어가야 되잖아. 95만 원만큼 내가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거고 롤스는 60만 원 이게 30만 원 더 받아가가지고 35만 원을 복지를 위해서 근데 60만큼은 내한테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침해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선재는 롤스랑 노직이 맞게 만든 겁니다. 그지? 난 당연히 롤스를 둘 다 만든 거지. 그래서 답이 4번 정. 그리고 덕성 거는 좀 어려운 거는 그치. 쌤, 그 10번의 디귿이 10번의 디귿이.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는 자신의 특정 조건에 함의 쌤, 근데 이게 그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그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데 내 지위를 그래서 모르게 한 거죠. 지위를 모르겠다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원칙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지의 대의를 쓰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이익이 어느 게 최대일까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특정 조건을 모르잖아. 특정 조건이 내가 강사인데 나는 수업 규칙을 엄청 빡빡하게 세우고 싶다고 클카 안 하면 다 퇴원시키고 싶다고. 근데 너네는 뭐 이렇게 클카를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강사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나는 특정 조건에 유리한 입장을 합의할 수 있는데 내가 강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클카는 좀 한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원칙에 우리 모두는 합의할 거라고. 내가 강사라는 입장을 모른다는 거. 왜냐면 내가 학생이 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이해가죠? 괜찮니? 아니요. 나머지는 40%니까 10번 한번 봅니다. 자, 롤스고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배일 속에서 선택되죠. 기억 틀렸고. 니은 정의의 원칙을 통해 정당화 가능한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할 수 있죠. 네. 디귿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는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을 구상할 수 없다는 맞죠. 여기는 아까 무지의 배를 쓰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입장이 뭔지 몰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인생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지. 이건 뭔 소리야? 기회균등 원칙이잖아. 출발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뭐냐 기회균등 원칙은. 출발선을 맞춰주니까 내가 재능, 능력이 똑같은 경우에는 성공할 확률이 똑같아야 된다고. 유사한 성공의 전망을 보장한다고. 이해가? 네. 괜찮죠? 안 괜찮니? 안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넘어갑니다. 13번 봅니다. 13번 좀 어렵습니다. 이거 두 개 풀고 마칩시다. 어차피 14번까지밖에 없어. 4번이 수업 풀었나? 13번, 14번만 풀고 마치자. 와 이거 한 명도 못 맞췄어. 잠깐만, 이거 14번이 있니? 없지? 13, 14번만 풀고 마칩시다. 13번 봅니다, 13번. X, Y의 의미도, X 대 X의 의미가, 누군가가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가진 사람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회적 가치 X 대 X의 의미와 상관없이 단지, 그치, 이게 왈트도 왈터. X의 가치가 Y의 가치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답은.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가진 사람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X의 가치가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X가 Y에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못생기게 해? 좀 못생기긴 했네. 을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을을 놓을 수고요. 병 원초적 잠깐만. 을은 잠깐만.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은 역사적 소유 원리에 의한 정의가 또 옳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을이 비판하고 있네. 노직이죠, 그리고. 여기 말을 좀 못생기게 했네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러니까 노직이 롤스를 비판하면서 쓸 수 있는 멘트겠죠, 을은.
병이 근데 여기 보면 원초적인에서 하는 정의 원칙들은 사회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 원칙들이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나오죠.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입니다. A.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이어야 하는가? 기억은 맞지? 기억은 간만 Y처만 예스고 나머지는 아니오니까. 니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가세 정책은 둘 다 허용되죠. 둘 다 허용되잖아.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거는 그 최소 국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둘 다 허용되니까 오라서 니은 틀렸고, 자신의 노동과 무관하게 취득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는가?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되는가? 평등 분배 어느 경우에 하라 그래요. 차라리 어느 경우에 평등 분배 하라 그래.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차라리 균등 분배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균등 분배 하라는 얘기가 아니랬다. 이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랬지. 그래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되는가도 맞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14번까지 하고 마칩시다. 마지막. 나 포기. 지금 14번 한 거죠? 어? 3번에서 만든. 3번에 따고 가면 뒤쪽에 너네 다 있는데. 그럼 얘는 12시까지 남겨요. 이거 다 한번 풀어보세요. 14개의 문제는 롤스 로직이 원래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문제만 뽑은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들은 다 풀어보고 들어가야 되네. 14번 봅니다. 가의 갑을 사상과 입장 나누는 힘으로 표현한다. 자,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갑은 롤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은 노직. 기억 봅니다.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침해는 허용 아무도 안 해요. 제한이랑 침해를 구분해라. 기억 틀렸고. 니은 선천적 재능의 분포를 사회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 건 A만 해당되죠. 네. 그래서 근데 정답이 2번인데요? 어? 뭐 문제가 이거는 근데 진짜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건 틀렸는데. 이건 진짜 완전 이건 진짜 아닌데. 선천적 재능의 분포를 사회 공동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A. 무조건 A야. 이건 A다. A. 고쳐라. 이거 내가 이거 내가 그 스크린샷 해가지고 목사 붙여넣겠는데 일일이 타이핑한 거거든요. 아, 그럼 쌤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 타이핑할 겁니다. 오케이. 답이 뭔데요? 답이 2번인데 이거 B가 니은의 B가 아니고 A로 바꿔보세요. 왜 이러냐? 끝. 이제 끝. 그래서 자 니은 여기까지 다 끝까지 보고 가자. 10분이라고 배우고 자, 디귿 봅니다.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가능하죠. 리을 일부 제하의 양도는 취득가 이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뭐 일부 제하의 양도에 대해 속임수가 있으면 취득 이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틀린 거죠, 틀린 거. 그래서 니은이 A가 되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리고. 그래서 답이 14번에는 2번. 끝. 끝난다. 아니. 빠이빠이. 일부 제하의 어? 아 그러네. 야 미안한데 1번이 틀린 게 아니라 정답이 2번이 아니라 3번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2번이 아니라 3번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안 하는 이거 맞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디에 있을 거야? 어. 어디에 있을지 물어봐. 어. 나요? 다른 학생들이 아, 나 지금 이게 뭐? 아연 레전.